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8월 한가위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현상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시대별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의제, 이슈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거대한 담론이 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슈는 뭐 단연 일본 관련한 소위 친일파 프레임, 이게 가장 힘이 세죠. 이걸로 저들 야권, 지금 좌파라고 하는 저 세력은요, 너무도 쉽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것만 들이대면 저건 정가의 보도야. 꼼짝을 못해. 이쪽 보수, 애국, 자유, 우파 이쪽 진영이. 저거 극복 없이는요, 앞으로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때는, 너 친일파 이거로 나오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뭐 해명이 안 되잖아요. 뭘 말해도 쪽발이, 외놈, 토착애고 이 분위기로 간다고요, 이게. 원래 예전부터도 말이죠. 우파 좌파를 굳이 따지자면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우파가 더 컸어요, 옛날에는. 쪽발이, 외놈 전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서서히 바뀌면서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쪽 우파죠. 그래서 과거를 이제 극복할 때가 되었다. 이제 잊을 때가 되었다.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한미일 삼각 체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어느 시점부터 요거 딱 건드려 보니까 가장 잘 먹히거든. 너무도 예민하고 그리고 많은 중립 중도층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일부 보수까지도 끌고 올 수 있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들 입장을 계속해서 이 확대 재생산해 왔죠. 거기다가 독도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이슈는 저보다 집어 던졌습니다. 민주파리. 우리가 민주화 세력이고 너는 독재다. 이것도 안 먹히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날아갔고. 또 갑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던 짓도 이제 한때 그것도 유행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닥 이렇게 저들이 주된 어떤 공격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뭐 많습니다. 그런 식이죠, 대체로.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폭발적인 아주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역사 논쟁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가장 이게 위력적인 그냥 핵폭탄급 위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친일파 프레임 이거다. 그래서 뭐 닥치고 이쪽을 그냥 친일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또 뭐 어쨌거나 관동군 뭐 거기서 또 복무를 했고 뭐 그런 어떤 전력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쪽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싸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5.18이다, 4.3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힘은 없어요, 지금은. 5.18 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난리를 치는 그룹이 있죠. 그렇지만 중립 중도층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건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걸로 그냥 여론이 움직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것도 사실은 지나간 이슈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오직 일본 이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못하면은 앞으로 이 보수는 정치 못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 된다니까. 때문에 김문수 같이 싸워야 됩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달리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저들이 이번에 김문수 장관을 공격하는 그 재료가 소위 이제 건국 원년을 언제로 보느냐 이거 갖고 지금 엄청나게 이 김문수 같은 분을 감히 친일파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친일파일 가능성이 단 1도 없잖아요. 딱 스타일이나 이미지나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꼬장꼬장한 모습을 생각할 때 그리고 청렴결백하잖아요. 이런 분이야말로 바로 그 당시 과거 일제 치하가 올 무렵이라면 바로 독립운동에 제1번으로 뛰어들었을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같은 분을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요. 김문수 같은 이런 정신이야말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전장으로 뛰어나갈 독립군이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도 이 김문수 이분은 어쨌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팩트대로 역사가 있는 그대로가 역사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청문회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국회 불려가서도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담론을 던진 이슈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대 담론이다. 이거 극복 안 하고는 앞으로 우파, 애국, 자유, 보수는 정치할 생각 말아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를. 김문수 건국절 논란에 8.15 해방과 정부 수립 모두 의미가 있다. 김문수도 건국절 기념해야 이승만에게는 하느님의 통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언을 갖고 저들이 끊임없이 이제 뉴스를 만들었죠. 김문수 1919년 당시 우리 국적은 일본이다. 건국절 논란에 고성이 오갔다. 자, 뭐 반노동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김문수 이슈를 계속해서 대형 이슈를 이제 키워줬죠. 또 문제의 입 김문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 자, 이런 속에서요. 자, 이 김문수 이야기를 김문수 장관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죠. 송기정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뭐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망했잖아요. 망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해방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다. 다시는 그런 어떤 어둠의 시절, 불행한 시절이 이제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내부에 힘을 기르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강한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좌파들이 걸핏하면 이야기하는 게 헌법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헌법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나와 있기 때문에 김문수는 반헌법적 인물이다라고 지금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저들은 헌법에는 뭐 3.1 운동에 뭐 정신을 계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김문수가 지금 망발을 하고 있다.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나옵니다. 좌파들이 흔히 하는 그 수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게 이제 헌법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여기 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다. 뭐 이런 식이죠. 자꾸 이런 문구를 덜먹이면서 저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있는데 임시정부는 3.1 운동으로 건립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둘째, 그러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제 개성한다는 것인데 개성이라는 말을 왜곡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처럼 떠들고 있고요. 호도하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날조 조작 왜곡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런 논리라면요. 지금 저기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죠.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그때 내세운 게 말이죠. 왜 하필 조선이었느냐 이름이. 그게 바로 고조선을 계승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고조선은 아득한 과거의 그 나라였잖아요. 여기 보면요. 나라 안팎으로 혼란했던 고려는 결국 이승계에 의해 무너지면서 이게 우리 문화재청에 나옵니다. 그 역사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새로운 왕조시대가 열렸고 왕의 자리에 오른 이승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의 건국, 이제 이시조선, 조선의 건국은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 그거 원년으로 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록 이제 일제치하를 겪었지만 그때가 부끄러운 정말 민족의 흑역사죠. 그렇지만 역사는 역사인 겁니다. 그거 부끄럽다 그래서 그 역사를 지우면 됩니까? 누가 옳은 겁니까? 김문수가 옳은 겁니까? 아니면 그 김문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김문수가 무슨 극우입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왜 극우예요? 극우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친일파면 극우고 친일파가 아니면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건국 역사 관련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예, 선진 4대부들은 이승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이란 꽃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학에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특히 한국 사학계가 너무도 좌경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그냥 좌익들이다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국사 가르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좌익들이에요. 단재 신채호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 흐름인데 이 사람들도 다 알거든. 우리 헌법에 수록된 그런 어떤 워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잘 알죠. 조선도 고조선을 이렇게 계승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조선의 진짜 건국은 그럼 고조선 그때입니까? 알면서도 그냥 저렇게 눈 딱 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한다. 팩트를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말이죠.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김문수처럼 하면 이긴다라고 봅니다. 김문수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요즘은 장관들 중에서도 김문수처럼 싸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신문식, 뭐 이제는 이제 안보실장입니다만 김용현 그리고 국방부의 그 차관 그분 그 사람들뿐 아니고 유인촌도 그렇고 다른 어제 장관들 보십시오. 열심히 저들과 그냥 일합을 겨루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면은요 뭐 나름대로 배려를 해가지고 의원님 뭐 마음 푸세요 이런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안 물러서고 그냥 같이 들이받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 어떤 우파 언론에서는 바로 김문수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싸울 때 싸워야 됩니다. 지금 저들은요 선동을 하고 있는 선동 세력이에요. 선동에 대항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팩트를 무장해가지고요. 팩트를 등에 업고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머리에 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왜 그겁니까? 그게 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거를 결정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아무튼 이거 하나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립니다. 조선도 건국할 때요. 고조선을 개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할 때 당연히 상해 임시정부를 개성하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